4.13 총선이 16년 만에 여소야대라는 이 정치정을 만들고 막을 내렸죠. 자, 이런 총선 결과에 대해서 외신들도 비중 있게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워싱턴과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현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해외 언론들은 이번 4.13 총선 결과가 안보 이슈보다는 경제 이슈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은 분석이다라는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런 소식도 먼저 전해주시죠. 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주요 언론들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4.13 총선에서 참패했다는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새누리당이 참패한 주요 원인을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 찾았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추가 도발 위협, 북한이 운영하는 해외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출 등 그 어느 때보다 북한, 즉 안보 이슈가 쏟아졌는데요. 한국의 유권자들은 이런 안보 이슈보다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춰 한 표를 행사했다는 게 해외 언론들의 시각입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의 협박이 한국 총선의 주요 이슈가 되지 못했다며 경제 약화가 유권자의 표심을 좌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가계부채 상승, 노동개혁 논란 등 한국의 경제 상황이 집권 여당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도 청년 실업률 상승, 가계부채와 같은 경제 우려가 이번 선거를 지배했다면서 북한은 주요 이슈가 아니었다고 짚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망은 이번 총선 결과로 새누리당의 경제개혁과 노동개혁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짚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이 총선 이후 우리나라의 외교 또 안보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 안보 이슈의 영향력, 이른바 북풍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됨에 따라 그동안 정부 여당이 주도해온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 대대적인 손질을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진보 성향의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강경책을 수정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원내 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기간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강조한 만큼 고강도 대북 제재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 병행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의 위협에 맞서 현재 한미 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 중인데요. 더민주가 한중 관계 등을 들어서 신중한 접근을 주장해온 만큼 사드 문제가 또다시 정치권을 달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오늘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는 한국의 총선 결과가 한미 간 사드 협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청문회에서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Is on the policy, especially now in light of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yesterday, where the president's party lost a majority, and what the implications are. I'm not an expert on Korean politics. I don't think this changes things for President Park and her approach to this. So I think we're optimistic we'll get to a decision. 그런가 하면 일본의 경우엔 작년 말 한일 양국 정부가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이행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교도통신은 한국의 야당 일각에서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번 총선 결과는 위안부 합의 이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한일 간 군사정보 보호 협정 체결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내 시각도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미국에서는 한국의 총선 이후 그리고 5월 첫째 주로 예상되는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당대회 사이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당장 지난 월요일 미국의 CNN 방송은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를 첩보 위성이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거리 3,000km 정도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과정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KN-08이나 KN-14와 같은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활동일 수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오늘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인데요. 이 태양절을 계기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미 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실제 북한이 원산 일대에 무수단 미사일을 전개한 것이 식별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의 도발은 미사일 발사에서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에 이어 5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4차 핵실험이 이루어졌던 북쪽 갱도 입구와 지원단지 내에서 차량의 움직임 등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수일 내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증거가 되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게 38노스의 설명입니다. 예, 이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 군은 이지스함을 동해로 출동시키는 등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자, 현재 미국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정부도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수단 미사일은 미국령인 괌과 알래스카의 알루샨 열도까지 사정권으로 두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은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괌 국토안보당국은 현재로서는 괌이나 사이판에 임박한 위협이 있다는 결정적인 보고가 없다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동향을 주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또 북한이 사거리가 훨씬 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이나 KN-14를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1000km 이상이라는 점에서 미국 본토를 사정권으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 윌리엄 고튼이 미국 북부사령관은 어제와 오늘 미국 상원과 하원 청문회에出席해서 KN-08의 모형으로 볼 때 핵 탑재물을 미국 본토 대부분에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미사일을 미국 본토를 향해서 발사하진 않겠지만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자체는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미사일 도발을 실행에 옮긴다면 미국은 대북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경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뉴욕주 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결과를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민주와 공화 양당의 뉴욕주 경선은 현지 시간으로 다음 주 화요일 19일에 열립니다. 최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됩니다. 2001년부터 뉴욕주를 기반으로 연방 상원 의원을 지낸 클린턴 전 장관의 뉴욕주 지지율은 현재 50%가 넘습니다. 40% 수준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뉴욕에서 태어나 자란 트럼프 역시 5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과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20% 안팎의 지지율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선두질주에 제동에 걸렸던 클린턴과 트럼프 두 선두주자는 또다시 대선 후보 고지를 향한 동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뉴욕주 경선이 끝나면 미국의 대선 주자들은 일주일 뒤인 26일 메릴랜드, 펜실베니아 등 5개 주에서 경선을 펼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